어머니, 저희 오늘 처가 먼저 다녀올게요. 시댁은 나중에 시간 남으면 갈게요. 바빠서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며느리 만나봤죠? 오늘부터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올해 68살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 그 아들 민수가 35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은정이가 참 곱게 생겼어요. 처음엔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날 은정이가 두 손 모아 인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특해 보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초기엔 정말 괜찮았어요. 은정이가 명절 때마다 음식도 함께 만들고 제가 몸이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오늘 몸이 어떠세요? 약은 드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딸 하나 얻은 기분이었어요. 민수도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는지 은정이 칭찬을 끊임없이 했죠. 엄마, 은정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 다 해주고 엄마 챙기는 것도 잊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죠. 명절이 되면 은정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이번 추석에 처가 먼저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네요. 처가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아내 없이 혼자 쓸쓸하게 있을 사돈이 떠올라. 당연히 먼저 가라고 했죠. 그런데 처가에서 돌아와서는 완전히 지친 모습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가에서 너무 늦어져서. 오늘은 좀 쉬어도 될까요? 그러면서 시댁 인사는 대충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처가 아버지가 아픈데 당연히 피곤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처가 아버지가 아프다던 게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다는 거였어요. 은정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아빠, 골프 잘 치고 계세요? 아, 오늘도 나가세요? 골프를 치러 나간다고? 몸이 안 좋다던 사람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죠. 두 번째는 신정 때였어요. 또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신정에도 처가 먼저 다녀올게요. 작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이번엔 작은 아버지가 편찮다고. 그런데 또 처가 다녀온 후엔 지쳐서 시댁은 대충 들렀다 가더라고요. 그것도 저녁 늦은 시간에 잠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늦어서 죄송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오늘은 이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후다닥 가버리더라고요. 민수도 미안해하면서 따라갔고요. 엄마, 미안해. 은정이가 너무 피곤한가 봐. 다음에 시간 날 때 제대로 인사드리러 올게. 그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니까 저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가는 항상 먼저, 시댁은 항상 나중에.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였어요. 민수한테 전화를 했죠. 민수야, 엄마가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엄마, 미안해. 오늘 은정이 아버지가 정기 검진 받으시는 날이라서 같이 가야 해. 내일 아침에 갈게. 은정이 아버지 정기 검진? 그 골프 치던 건강한 아버지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친어머니는 독감으로 끙끙 앓고 있는데 처가 아버지 정기 검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혼자 택시 타고 병원 갔다 왔어요. 링거까지 맞고 온 제 모습을 본 민수가 그제야 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은정이 아버지가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은정이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은정이가 처가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은 잔뜩 들고 오는 거였어요. 처가에서 받은 반찬, 과일, 옷가지들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거 드시라고 하세요. 손수 만드신 김치예요. 그러면서 처가에서 받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올 때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것도 매번 똑같은 인사말이에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인사말.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은정이가 또 처가 선물을 자랑하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아, 너 처가 갔다 올 때마다 이런 것들 받아오는구나. 네, 저희 아버지가 워낙 챙겨주세요. 그럼 우리 시댁에 올 때도 뭔가 좀 가져오면 안 되겠니? 과일이라도. 그러자 은정이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네,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여전히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약속은 그냥 립서비스였던 거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는 점점 은정이가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댁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제 친구 경숙이가 우연히 은정이를 목격한 날이었어요. 정수가, 너희 며느리가 처가 아버지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던데? 그것도 평일 오후에. 일은 안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봤어. 처가 아버지하고 둘이 옷가게 들어가는 거 말이야. 그렇게 다정해 보이더라. 평일 오후에 처가 쇼핑? 은정이는 분명히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은정이 오늘 회사 갔었니? 응, 당연히 갔지. 왜? 그냥 궁금해서. 저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은정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회사에 간다고 하고선 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은정이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은정이가 처가에 갈 때는 항상 예쁘게 차려입고 가요. 머리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런데 시댁에 올 때는 평상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에요. 처가에서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시댁에는 한두 시간만 있다 가요. 그것도 대부분 저녁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잠깐씩만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은정이가 처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SNS에 올린 걸 민수가 보여줬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한 즐거운 하루 이런 글과 함께 웃는 얼굴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며느리의 행동인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은정이를 봤어요. 사돈과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어떠세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은정이가 처가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권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언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요? 더 가관인 건 장을 다 보고 나서였어요.
은정이가 처가 사돈차에 짐을 실어드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걸 사드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처가에는 저렇게 정성을 다하면서 시어머니인 저에게는 언제 그런 정성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와 은정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은정이에게 물어봤어요. 은정아, 오늘 뭐 했니? 집에서 쉬었어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은정이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집에서만 쉬었다고? 네, 너무 피곤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면 민수가 중간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죠. 그래서 일단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제 은정이의 진짜 모습을 민수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댁을 우습게 볼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 복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 야근이라 늦을 것 같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은정이가 그 시간에 처가집과 맛집을 다니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번 은정이가 마트에서 거짓말하는 걸 목격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며느리와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은정이의 진짜 모습을 확실하게 파악해 보자고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은정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민수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힘들겠지만 화이팅해라.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바로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숙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은정이가 정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 정숙아. 무슨 일이야? 며느리를 의심하게 됐어? 말하면 길어. 일단 도와줘. 경숙이는 제 친구 중에서도 특히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젊어서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확인하고 많은 성격이거든요. 좋아. 그럼 우리 함께 가보자. 은정이 직장이 어디라고 했지? 저희는 오후 4시쯤 은정이 회사 앞으로 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은정이가 정말 회사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5시가 넘도록 은정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정수가 정말 야근하는 거 아냐?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때 저는 은정이 회사 동료를 한 명 알고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결혼식 때 인사했던 수경이라는 아이였어요. 경수가 잠깐만. 내가 전화 한 통 해볼게. 저는 수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경아, 나 민수 어머니인데 기억하니?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경아, 미안한데 은정이 지금 회사에 있니? 중요한 발표 때문에 야근한다고 하던데. 그때 수경이가 말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은정이 언니 오늘 오후에 조퇴했는데요. 처가 일이 있다고 하면서 3시쯤 나갔어요. 3시에 조퇴를 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래. 혹시 무슨 일이라고 했니? 처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사돈이 편찮다니 지난주에 마트에서 본 그 건강한 모습은 뭐였던 거죠? 저는 경숙이와 함께 바로 은정이 처가 근처로 갔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은정이가 사돈과 함께 한식집에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즐겁게 말이에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도 드세요. 은정이가 사돈에게 전복을 까서 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편찮으시다던 분이 나도 못 먹어본 비싼 요리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회사에서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민수한테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정작 본인은 처가 부모님과 떡볶이나 먹고 있다니요. 경수가 저거 봐. 저게 편찮은 사람 같아 보여. 어머나 정수가. 이건 정말 심각하네. 저희는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은정이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에요. 식사를 다 먹은 후에 은정이 일행은 근처 카페로 갔어요. 거기서 또 1시간 넘게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바쁘다고 야근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정작 사돈과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요. 더 가관인 건 카페에서 나온 후였어요. 은정이가 사돈을 백화점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옷 하나씩 골라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백화점에서 옷을 사드린다고 사돈하고 비싼 한정식 코스 요리도 먹고 백화점 옷을 사드릴 여유가 있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과일 하나 사온 적이 없다니요. 저는 경숙이와 함께 백화점까지 따라갔어요. 은정이가 사돈에게 얼마나 많은 걸 사드리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은정이가 비싸 보이는 코트 한 벌과 셔츠를 2벌이나 사드리더라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할 때 제가 멀리서 봤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100만 원이요. 시어머니한테는 생신 선물로 10,000원짜리 화장품 세트 하나 사온 게 전부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백화점에서 나온 후 은정이는 처가 부모님을 집까지 바래다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집 앞에서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경숙이와 함께 멀리서 지켜보면서 시간을 재봤어요. 무려 30분이나 더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은정아. 너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다. 은정이 아버지가 은정이를 꼭 안아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다정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쓰렸어요. 은정이가 처가를 떠난 시간이 저녁 9시였어요. 그제야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경숙이와 헤어진 후 집에 와서 기다렸어요. 은정이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9시 반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은정이가 아직 야근 중이래. 오늘 정말 힘든 하루라고 하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비싼 코스 요리에 백화점 쇼핑까지 해놓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래. 그럼 집에 언제 온대? 10시쯤 올 것 같다고 해. 정말 고생이 많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0시가 되자 은정이가 집에 왔어요. 지친 척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그래, 야근하느라 고생 많았겠구나. 네,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파요. 그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은정아, 너 정말 밥도 못 먹었니? 네, 워낙 바빠서요. 그럼 한정식 집에서 코스 요리는 누가 먹었니? 은정이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나 다 봤다. 내가 오후 3시에 조퇴해서
사돈이랑 비싼 한정식 집에서 밥 먹고 백화점에서 사돈 준다고 100만 원이 넘는 옷 사는 것까지 다 봤어. 은정이가 완전히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처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며. 그런데 나도 못 먹는 한정식은 어떻게 드셨어? 백화점 쇼핑은 또 어떻게 하셨고?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내 아내가 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아니? 오늘 야근한다고 했지? 응, 왜? 야근은 개뿔, 사돈이랑 데이트하고 다녔어. 그것도 100만 원어치 선물까지 사주면서. 민수가 은정이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은정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는은 무슨 저는이야? 거짓말한 거 맞잖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민수야, 이것만이 아니야. 내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너는 몰라.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은정이가 한 모든 거짓말들을 민수에게 털어놨어요. 처가 아버지가 아프다고 거짓말한 것, 작은 아버지가 편찮다고 거짓말한 것, 집에서 쉬었다고 거짓말한 것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은정아, 이게 다 사실이야? 은정이는 계속 울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 자체가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은정아, 대답해. 엄마 말이 맞아? 오빠, 저는 그냥 뭐, 거짓말한 거야, 안 한 거야? 결국 은정이가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오빠. 제가 처가를 더 자주 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네. 혼자 쓸쓸하게 계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그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안 보고 싶어? 시댁은 의무적으로만 오는 거야? 은정이가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수도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 같았어요. 은정아, 그럼 그동안 처가에서 받아온 선물들은 뭐야? 시댁에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건 저희 아버지가 워낙 챙겨주셔서.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챙겨? 은정이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때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은정아, 너 정말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니면 그냥 남편의 어머니, 의무적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니? 은정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답이 뻔했죠. 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은정아, 나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 생각해 봤어? 저는 그때 민수가 정말 기특했어요. 아들이지만 옳고 그름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아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은정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은정이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정이가 보인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머니가 제 뒤를 밟으면서 감시하셨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거짓말이 들통난 지 일주일 후 은정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미안하다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된 충격적인 일주일이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그날 밤 이후로 은정이는 사흘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민수 말로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은정이가 많이 부끄러워해. 시간을 좀 주자. 부끄러워한다고? 거짓말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들킨 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민수도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은정이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당당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전보다 차가웠어요. 뭔가 달라진 느낌이 확실히 있었죠. 은정아, 그동안 어디 있었니? 많이 힘들었지? 저는 일단 좋게 말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며느리니까 말이에요. 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래, 충분히 생각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 은정이가 한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머니,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는 왜 절 감시하셨어요? 감시를 했다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감시가 아니라 우연히 본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게 이상해서. 우연이요? 회사까지 찾아가신 게 우연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정이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이게 그동안 미안해하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은정아,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는 거니? 저는 제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고 뭔가 사드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시댁을 소홀히 하는 건 분명 잘못이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건 잘못됐지. 저는 어머니를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고,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가 아프다, 작은 아버지가 아프다고 거짓말한 게 말씀드리지 않은 거라고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집 안 분위기가 또 이상해진 걸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민수야, 내 아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은정이가 민수를 보더니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또 약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빠,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무슨 마음? 저는 제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은정이를 며느리로만 봤다는 거죠? 오히려 친딸처럼 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은정아, 내가 언제 너를 며느리로만 봤다고 그래? 어머니는 항상 저를 평가하세요. 처가에는 뭘 받아오고 시댁에는 뭘 안 가져오고 그런 걸 다 체크하시잖아요. 체크를 한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댁과 처가를 차별 대우하니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게 체크라는 거예요? 그건 체크가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었어. 내가 사돈에게만 정성을 쏟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정성을 쏟아주셨나요? 이 말에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은정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요.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좋은 음식 해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은정아, 내가 너한테 정성을 안 쏟았다고? 그럼 그동안 내가 해준 건 뭐였어? 의무적으로 하신 거 아니었나요?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준 일들을 의무적으로 했다고 표현하다니요. 민수도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은정아, 너 지금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심한 말이요? 저는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가에 가면 진짜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항상 감시받고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감시를 받는다니, 평가를 받는다니.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고 노력한 제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정아,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언제 너를 감시했다고 그래? 어머니, 제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뭘 사오는지 다 확인하시잖아요. 그게 감시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관심이었어. 며느리니까 관심을 가진 거야. 관심이요? 그럼 처가에 뭘 가져가는지도 관심 가져주세요. 왜 시댁에 뭘 안 가져오냐고만 하시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은정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당당하게 대든다는 건 분명히 누군가한테서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은정아, 혹시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하라고 했니? 아무도 안 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은정이한테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조언을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우리 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은정아, 내가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지. 네,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도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처가에 자주 가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핑계를 댄 거예요. 핑계를 댔다고? 이제는 아예 당당하게 말하네요. 은정아, 그럼 애초에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처가에 자주 가고 싶다고? 그럼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은정이가 처가에만 자주 간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야기해봤어야지.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집에만 가면 편하고 숨통이 트이고 집에 가면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댁은 죄송하지만 의무감으로 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온다고?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은정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에요, 오빠. 저는 시댁보다 처가가 훨씬 편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거짓말하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은정이가 완전히 개념이 뒤바뀐 상태였어요. 거짓말을 한 걸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더 상처되는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서럽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은정아,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의무감으로만 시댁에 올 거야?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더 자주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가 가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해달라고. 사돈하고는 비싼 한정식 집에 가서 그 비싼 코스 요리까지 먹고 100만 원 원어치 선물을 사주면서 시댁에는 과일 하나 안 사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은정아, 그럼 시댁에도 뭔가 좀 가져와. 처가에서 받은 것처럼 말이야. 어머니, 그건 아버지가 저에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한테 뭔가 챙겨주세요. 그럼 저도 받아갈게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뭘 챙겨줘야 며느리가 시댁에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은정아, 너 정말 이상해졌다. 예전에 너 같지가 않아. 저는 예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다만 솔직하게 표현 안 했을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은정이가 그동안 저한테 보여준 착한 모습들이 다 가짜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건 다 연기였다는 말이니? 연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거였죠.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진심이 아니라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은정이를 얼마나 예뻐해 줬는데 그게 다 역할놀이였다는 거잖아요. 그때 은정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솔직하게 지내요. 저는 처가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아버지에게 더욱 더 잘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시댁도 소홀히 하지는 않을게요. 의무적으로라도요. 의무적으로라도?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요? 민수가 완전히 화가 났나 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정아, 너 지금 정말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의무적으로 시댁에 온다고? 그럼 우리 엄마는 뭐가 돼? 오빠의 어머니죠.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아니에요. 솔직히 오빠의 어머니지 저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은정이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정작 은정이는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이 모든 대화를 하는 동안 은정이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처가에 갈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어머니도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해달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은정이가 그동안 사돈에게 가면 시댁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말이에요. 경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수가 큰일 났어. 은정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무슨 일인데? 은정이가 시댁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봐. 정말 기가 막혀. 그리고 경숙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은정이가 사돈에게 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듣고 나니까 왜 은정이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해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경숙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은정이가 처가 부모님한테 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수가 은정이 엄마가 그러는데 은정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처가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한다면서 뭐라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은정이를 며느리로만 보지 딸로는 안 본다고 하더라고. 항상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고 정작 은정이한테는 관심도 없다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은정이한테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가에만 정성을 쏟는 은정이 때문에 서운해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경수가 그게 다가 아니야? 아직 더 있어. 은정이가 그러는데 시댁에서는 감시당한다고 느낀다면서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다 보고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감시를 당한다고? 저는 단지 며느리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는데요. 그게 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관인 게
시어머니가 은정이를 친딸처럼 대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며느리 취급만 한다면서 제가 언제 은정이를 며느리 취급만 했다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다 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용돈까지 챙겨줬는데 말이에요. 경수가 더 있어? 응, 있어. 은정이가 그러는데 시댁에서는 처가하고 비교당한다면서 처가에서는 뭘 받아오고 시댁에는 왜 안 가져오냐고 계속 따진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은정이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사돈이 계속 은정이 편을 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수가 진짜 그래? 경수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는 은정이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은정이가 처가에만 정성을 쏟고 시댁은 소홀히 하니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야. 그럼 은정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 당연하지. 아니, 거짓말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뒤바꿔서 말한 거야. 경숙이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정수가 그럼 은정이가 사돈에게 시댁 흉을 본 거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은정이 아버지가 은정이 편을 들어주니까 은정이가 더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은정이가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동안 은정이를 위해 해준 모든 일들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전달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엄마가 은정이한테 정말 그렇게 했니? 감시하고 며느리 취급만 하고 그랬니?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은정이를 정말 잘해줬어. 나도 그걸 다 봤거든. 그런데 은정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엄마가 은정이한테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굳이 말하자면 엄마가 은정이가 처가에 자주 가는 걸 좀 서워했던 거?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만하잖아. 시댁은 소홀히 하고 처가에만 신경 쓰니까. 그렇지? 엄마, 나도 이번 일로 은정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 솔직히 은정이가 너무 심하게 나온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정이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목소리가 뭔가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격식을 차리는 느낌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사부인, 우리 은정이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은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은정이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은정이 말로는 어머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신다고 하던데요.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뭐 사오는지. 그건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었는데요. 관심이라고 하시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감시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사돈, 그럼 며느리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은정이 말로는 어머님이 처가하고 시댁을 자꾸 비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은정이가 처가에만 정성을 쏟으니까 서운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은정이가 보기에는 그게 비교로 느껴졌나 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은정이가 사돈에게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사돈, 그럼 은정이가 어떻게 말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정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항상 처가에서는 뭘 받아오는데 시댁에는 왜 안 가져오냐? 처가에는 자주 가는데 시댁에는 왜 안 오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저는 단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은정이한테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은정이가 이미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걸 해석해서 아버지에게 전달했으니까요. 사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글쎄요, 서로 좀 이해하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은정이도 어머님을 어려워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다고?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은정이뿐만 아니라 은정이 아버지까지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경숙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정수가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인데? 은정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어. 은정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깜짝 놀랄 일을 알아냈어. 뭔데? 은정이가 요즘 온라인 카페에서 시댁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하소연하고 있다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은정이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은정이가 거기서 자기는 시어머니한테 감시받고 통제받는다고 하소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들이 그럼 당당하게 맞서라.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다더라고. 아, 그래서 은정이가 갑자기 그렇게 당당해진 거였구나. 온라인에서 다른 며느리들한테 조언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은정이가 거기서 시어머니가 처가 질투한다고 표현했다더라고. 처가 질투? 응.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사돈네를 좋아하는 걸 질투한다는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질투가 아니라 서운함이었는데 그걸 질투라고 표현하다니요. 경수가 그 친구가 더 말한 건 없어? 있어. 은정이가 온라인에서 조언받은 대로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더라고. 자기는 처가를 더 좋아한다고, 시댁은 의무감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말들을 했던 거였구나.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정수가 더 놀라운 게 있어. 뭔데 또? 은정이가 온라인에서 자기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했다더라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처가에 가는 걸 막는다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은정이가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조언을 받아서 저한테 당당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터졌거든요.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은정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다고? 은정이가 회사에서 시댁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가 막혀. 민수 말로는 은정이가 회사 동료들한테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이가 회사에서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감시하고 처가에 가는 걸 못마땅해 하고 항상 뭔가를 요구한다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은정이를 동정하고 있어.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은정이를 감시했고 뭘 요구했다는 건지. 민수야,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에는 엄마가 좀 심했나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정이가 모든 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은정이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어. 그날 저녁 민수가 은정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죠.
은정아, 우리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오빠. 너 온라인 카페에서 우리 엄마 이야기 한 거 맞지? 은정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해. 저는 제가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은정아, 내가 느낀 감정이라고 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말해도 되는 거야? 은정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오빠, 저는 은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엄마가 정말 너를 감시했어? 통제했어? 감시라기보다는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럼 감시가 아니잖아. 왜 온라인에서는 감시라고 했어? 그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느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민수가 계속 추궁하니까 은정이가 점점 변명이 궁해지더라고요. 오빠, 저도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누군가한테 털어놔야죠. 털어놓는 건 좋아. 하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때 저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은정아, 내가 온라인에서 받은 조언대로 나한테 당당하게 나온 거 맞지? 어머니, 그건 맞다면 맞다고 해. 틀렸다면 틀렸다고 하고. 은정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네, 맞아요. 온라인에서 조언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한 말들, 처가를 더 좋아한다. 시댁은 의무감으로 온다. 이런 말들도 다 조언받은 대로 한 거야? 아니에요. 그건 제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은정아,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건 다 가짜였다는 말이니? 가짜가 아니라 며느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거였어요. 역할이었다고? 네. 죄송해요. 저는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은정이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수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은정아, 그럼 우리 이혼하자. 네. 오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며칠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 민수 얼굴이 정말 진지했어요. 은정아, 너는 우리 엄마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시댁은 의무감으로 온다고 했고. 그럼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데? 오빠, 그건 그냥 솔직한 감정을 말한 거예요. 솔직한 감정이라고? 은정아, 결혼이 뭔지 알아? 서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내 가족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잖아. 은정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는 시댁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만 처가를 더 좋아할 뿐이에요. 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잖아. 너는 우리 엄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건. 그리고 시댁에는 의무감으로 온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 저도 민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설마 민수가 이혼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엄마, 성급한 게 아니에요. 은정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뭘 다시 생각해? 내 진심을 말한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감정적이었다고 해서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때부터 은정이가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갑자기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은정이의 모습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또 다른 연기일 수도 있잖아요. 은정아,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말들은 뭐였어? 그건 제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 말을 듣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온라인 탓을 하네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조언을 받았더라도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은정아,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 소용없어.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으니까. 오빠, 정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변할게요. 어떻게 변할 건데? 시댁을 더 소중히 할게요.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할게요.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은정아, 그런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빠, 우리 일단 떨어져 지내자.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결국 은정이는 다시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은정이 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은정이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은정이한테 자세히 물어보니까 은정이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이상한 조언 받아서 사돈 어머님께 너무 심한 말을 했다면서요. 사돈,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은정이가 사돈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딸 교육을 정말 잘못했나 봅니다. 이제야 사실을 깨달은 은정이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부인 죄송해요. 은정이 말만 듣고 제가 사부인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은정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만했어요. 은정이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서 말했더라고요. 사돈 어머님이 은정이를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후로 며칠 더 지나서 은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은정아. 저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제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감시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신 거였는데 제가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리고 은정이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겠어요. 처가보다 시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은정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처가도 내 가족이잖아.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민수 오빠의 아내이고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시댁이 우선이어야 맞아요. 그 후로 은정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처가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고 시댁에 훨씬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올 때마다 항상 뭔가를 사와서 저를 기쁘게 해줬어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은정이가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플 때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 해달라고 하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해달라고 하고 민수도 은정이의 변화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은정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러게.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아. 엄마가 은정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강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은정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수가 정말 훌륭한 남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잘못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경숙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정수가, 너 이거 알아? 뭔데?
은정이가 온라인 카페에 후기 올렸어. 후기? 응. 시어머니와 갈등 해결 후기 말이야. 제목이 뭔지 알아? 시어머니 감정 컨트롤하는 법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정이가 뭘 썼길래 경숙이가 이렇게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경수가 뭐라고 썼는데? 정수가 이거 정말 기가 막혀. 은정이가 자기는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길들였다고 썼어. 뭐라고?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강하게 맞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고 마지막에는 시어머니가 굴복하면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은정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다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경수가 정말 그런 글을 썼어? 응.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자기는 이제 시어머니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썼어. 시어머니가 자기 눈치를 본다는 거야. 제가 은정이 눈치를 본다고? 그건 사실이 아닌데. 아니, 잠깐, 혹시 정말 그랬나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은정이한테 뭔가 말할 때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또 삐져서 친정으로 가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이에요. 경수가 그 글 내용을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은정이가 그러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맞서서 기죽이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통해서 이혼 위협까지 하게 만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완전히 겁을 먹는다는 거야. 이혼 위협까지 하게 만든다고? 그럼 민수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은정이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굴복하면 그때 착한 며느리로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감동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면서 며느리한테 더 잘해준다는 거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은정이가 마지막에 울면서 사과한 것도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것도 다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경수가 그 글의 댓글은 어떻게 달려 있어? 댓글들이 더 가관이야. 대박, 시어머니 길들이기 성공 사례다.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역시 강약약강이 답이네.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은정이가 온라인에서 조언을 받아서 저한테 강하게 나온 것도, 민수한테 이혼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착한 며느리로 돌아온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은정이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무셨어요? 저는 은정이를 보는데 정말 역겨웠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은정아, 너 온라인에 글 썼지? 은정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어떤 글요? 시어머니 길들이기 후기 말이야. 은정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뭐, 사실이야, 아니야? 은정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고백했어요. 네, 썼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말이니? 거짓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반성했어요. 반성했다면서 온라인에 그런 글을 써? 그건 다른 며느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를 우롱한 방법을 다른 며느리들한테 알려주는 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우리 대화를 들었나 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민수야, 내 아내가 온라인에 뭘 썼는지 알아? 저는 민수한테 은정이가 쓴 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민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은정아,
정말 그런 글을 썼어? 오빠, 정말냐고 물어보는 거야. 민수가 화를 내니까 은정이가 결국 인정했어요. 네, 썼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말이야? 연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뉘우쳤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다른 며느리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과정을 공유해. 엄마를 길들였다고 자랑하는 게 과정 공유야. 은정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언성이 올라갔더라고요. 은정아, 너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오빠, 저는 됐어. 이제 변명하지 마. 나도 다 봤어. 내가 온라인에 뭘 썼는지.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봐. 시어머니 감정 컨트롤 완전 정복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이게 내가 쓴 글이야?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들은 강하게 나가면 금방 꼬리를 내려요. 특히 아들을 이용하면 더 쉬워요. 이것도 내가 쓴 거고. 오빠, 은정아, 우리 엄마가 내게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저는 그때 정말 모든 게 허망했어요. 은정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정아, 그럼 내가 최근에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면서 온라인에는 왜 그렇게 써? 은정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은정아, 우리 정말로 이혼하자. 오빠, 아까 그건 연기라고 하셨잖아요. 아까는 연기였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은정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오빠,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 글 삭제할게요. 삭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완전히 알겠어. 오빠, 제발. 은정아, 너는 우리 엄마를 길들일 대상으로 본 거잖아.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 결국 은정이는 그날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수가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은정이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돈,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은정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미안하네 사위, 은정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 글도 삭제했잖아. 사돈, 삭제했다고 해서 은정이 마음속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언제 또 같은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결국 석 달 후에 이혼이 성사됐어요. 은정이는 끝까지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도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경숙이가 또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수가 은정이 재혼했다더라. 벌써? 응. 그런데 웃긴 게 상대방 어머니한테 또 같은 짓을 하려다가 들통났다더라고. 뭐라고? 은정이가 또 온라인에 글을 썼는데 시어머니 길들이기 계획을 세워놨다더라고. 그런데 새 남편이 그걸 발견했다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새 남편이 바로 이혼하자고 했다더라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시원했어요. 은정이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1년 후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했어요. 새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친딸이 되어도 될까요?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은정이한테서는 평생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정이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은 때로는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정말 의젓한 아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지금은 새 며느리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가끔 은정이 이야기를 하면 새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님,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싶어요. 저는 어머님이 제 친엄마보다 더 좋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못된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나 봐요.